미디어 심리학 6주 1차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6 기억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외로 기억력이 너무 뛰어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질 프라이스는 과잉기억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에 저장됩니다. 한번 본 것이 사진을 찍듯이 머리에 남아있는 아주 드문 현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기억을 재능이라고 하는데 자신에게는 큰 부담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전 생애가 떠오르는 것이 견딜 수 없이 힘들다고 합니다. 기억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정보를 저장하고 인출해내는 능력입니다. 기억에는 세 가지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데 부호화는 우리가 지각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지속적인 기억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저장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서 정보를 유지하는 처리 과정입니다. 인출은 이전에 부호화되고 저장되었던 마음속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는 과정입니다. 부호화는 지각을 기억으로 변환하게 합니다. 기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우리의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를 통합해서 만들어집니다. 기억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입니다. 부호화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로 정교 부호화는 능동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이미 기억에 있는 지식과 연결시키는 과정입니다. 둘째로 시각적 심상 부호화는 새로운 정보를 심성 그림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셋째로 조직적 부호화는 일련의 항목들 간의 관계를 인식해서 정보를 범주화하는 행동입니다. 숫자 기억 검사를 통해서 부호화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숫자들을 한 번 보고 회상해내라고 하면 아마도 7개 남짓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박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버블은 20개의 숫자를 순서대로 혹은 거꾸로 되뇌는 것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버블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억이 감각 경험의 복사본이라는 사신기억과 같은 개념을 포기해야 됩니다. 기억은 우리가 대뇌에 이미 갖고 있던 정보와 감각을 통해 들어온 새로운 정보가 결합되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억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의미부호화 혹은 정교부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참여자들에게 일련의 단어를 보여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판단 중 하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미 판단에서는 사람들에게 단어의 뜻을 생각하도록 하고, 운율 판단에서는 단어의 음을 생각하도록 하고, 시각 판단에서는 단어의 모양을 생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유형의 판단은 참여자들이 각 단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의 기억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미 판단을 하도록 한, 즉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 참여자들이 단어가 생긴 모양이나 발음을 생각했던 참여자들보다 훨씬 좋은 단어 기억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억을 장기 유지하는 것이 정교부호화, 즉 능동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이미 기억에 있는 지식과 연결하는 과정에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문 도박가인 버블은 숫자들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일련의 숫자를 볼 때마다 의미를 생각하곤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마에서 최근 했던 배팅이나 밤새 포카에서 이겼던 것과 연관해서 숫자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숫자 이외의 자료인 얼굴, 단어, 물건, 장소 등을 가지고 버블을 검사했을 때 그의 기억 수행은 평균보다 낮지 않았습니다. fMRI는 다른 방식의 판단을 하는 동안 뇌의 다른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A번은 의미 판단 동안 왼쪽의 하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B번은 시각 판단 동안
후두엽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C번은 조직적인 판단 동안 왼쪽 상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각적 심상 부호화입니다. 그리스의 시인 시모니데스는 아테네의 한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연회를 일찍 떠났는데 불행히도 연회장이 무너졌습니다. 부서진 연회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모니데스는 연회 테이블 주변에 각각의 의자를 보고 앉아있던 사람들을 모두 회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새로운 정보를 심성 그림으로 바꾸어 저장하는 것을 뜻하는 시각적 심상 부호화를 유창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호화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시모니데스의 방법을 사용하고 싶다면 단순하게 기억하고 싶은 정보를 시각적 이미지로 바꾸고 그 다음 그것을 친숙한 장소에 저장시킵니다. 미국의 메모리 챔피언의 설명을 통해서 기억술에 대한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This is my memory palace. By putting images inside this space, I can memorize huge quantities of information. 10 decks of shuffled playing cards, lists of hundreds of random words, entire poems, and the first 100 digits of pi. I'm going to show you how the memory palace works so that you can memorize the first 100 digits of pi. So you can't just memorize 100 digits of a random number. Most of us are just not going to be able to do that. The technique that I use is called the major system. So using this code, you can convert any number into a word and then into an image that you can visualize in your memory palace. 41. 4 is an R, 1 is a T or a D. Could be RT, rat. 5272. L, N, K, N, Lincoln. 820271001427823940723232031227. So what we're going to do with pi is break this number up into 3-digit chunks and come up with a unique image for each chunk. 141, D, R, D, could be a druid. 592, L, B, N, a Libyan, like somebody from Libya. Maybe it's Muammar Gaddafi. 653, Sh, L, M. Could be somebody shouting, Shalom! So basically, these 33 images are the first 100 digits of pi. Now let's go to my memory palace. So now I picture myself standing outside the memory palace, and there's the druid chilling on the front lawn. And I walk through the door into the house, into a living room, and there's Gaddafi sitting on the yellow sofa. Right next to him, a little midget shouting, Shalom. We turn the corner of the coffee table, and there is a wolf peeing on the nice laminate floor. Right above him, there is a picture going kaboom! And then just beneath that is a nymph, 238, sitting cross-legged on the floor. We're passing from the living room into the bedroom, and right there on the left, 462, a Russian doll. Next to the Russian doll, piping hot falafel filled with shawarma. On the bed, MFM, male, female, pornographic scene. And hanging from the wall, big, bony kneecap. And then I walk into the bathroom. It's a beautiful bathroom. There's Wilson, the volleyball from Castaway. He's sitting on the toilet. Inside the shower is going to be Michelle Pfeiffer. Then on a coffee table, a little bathroom reading, top, a book. And then 169 on the wall, a Toshiba logo. Next to that, 399, male pattern baldness. I walk into the kitchen and there's Michael Jackson moonwalking across the laminate floor. And next to him, a humming diesel motor. And then on the wall, there are these phones that are buzzing, and in front of them, a baker. I can smell the bread baking in the oven. And in front of him is a barrier. I'm gonna lift up that barrier and walk into the hallway. It's Muammar Gaddafi again. And behind him, a lucha libre mask. A pair of red high-heeled leather dominatrix boots, a horseshoe, a no fishing sign, an unsafe sign, a big bottle of cheap Popov vodka, and there I see an ocean view. And then I walk outside of the house into the backyard. It's summer, and behind that, a funnel, and Helen Mirren. And then 117, a fish riding a bicycle. I don't know, because that's idiotic. 067, Pat Sajak, the host from Wheel of Fortune. And that's my memory palace. That's how I visualize the first 100 digits of pi. Okay, so now let's see if I can actually do this.
3.141592 653 589 793 238 462 643 383 279 502 884 197 169 399 375 105 820 974 944 592 307 816 406 286 208 998 628 034 825 342 117 067. I just did it. That was it. All right. Sweet. That should have taken me about half as much time as it did. I used to be a veritable Lou Ferrigno of memory strength, and now I'm just like a fat, old, mnemonic schlub. I'm embarrassed by that performance, but at least I didn't make any mistakes. 세 번째로 조직적 부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당에서 주문을 하다 보면 어떤 종업원은 아무것도 쓰지 않고 주문을 받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알아내기 위해서 한 연구자는 한 레스토랑에서 3개월이나 일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구자는 종업원이 테이블을 떠나자마자 즉시 주문 목록을 분류하거나 범주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종업원들은 주문받은 것을 조직적 부호와의 의존해서 기억하였고, 그것은 일련의 항목들 사이의 관계를 인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단어의 하이러키, 위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니멀은 bird와 mammal로 나뉘고, bird는 다시 waterfowl과 songbird로 나뉘고 있습니다. 하이러키에서 개념적 그룹들로 단어를 조직화하고 그 단어들을 서로 관련 짓는 것은 후의 기억으로부터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을 더 쉽게 해줍니다. 생존 관련 정보 부호화는 앞서 설명한 세 가지 부호화에 추가된 것입니다. 최근의 실험들은 생존 관련 부호화를 살펴보면서 다윈의 자연선택, 즉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특성들은 다른 것들보다 다음 세대에 물려주게 될 것이라는 진화론적 관점에 의해서 동기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체계도 생존에 적절한 정보를 더 잘 부호화해서 기억하도록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 실험에서 참가자에게 세 가지의 다른 부호화 과제를 주었습니다. 생존 부호화 조건, 움직이는 부호화 조건, 쾌적한 부호화 조건을 주었을 때 생존 부호화가 더 나은 기억을 보였고, 종교 부호화나 시각적 심상 부호화나 조직적 부호화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생존에 관한 것들을 가장 잘 기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장은 기억을 유지하기입니다. 기억의 저장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각기억으로 감각 정보가 몇 초 동안 유지되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단기기억, short-term memory 또는 작업기억, working memory가 있습니다. 감각 외의 정보를 1분 내로 몇 초간 저장하는 기억입니다. 대략 7개의 항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기억, long-term memory입니다. 몇 시간,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년간 정보를 유지하는 기억입니다. 저장 용량의 한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감각기억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이상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종류 이상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기억은 빠르게 쇠퇴하는 시각 정보의 저장소입니다.
음향기억은 빠르게 쇠퇴하는 청각 정보의 저장소입니다. 영상기억과 음향기억 저장소의 특징은 둘 다 정보를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기억은 일반적으로 1초 혹은 그 전에 사라지고 음향기억은 약 5초 안에 사라집니다. 영상기억 테스트입니다. 문자들의 격자가 20분의 1초 동안 비춰질 때 각각의 문자들을 기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격자가 제시된 후에 특정 줄을 기억하도록 유도하면 참가자들은 높은 정답률로 그것을 기억해냅니다. 영상기억은 1초 동안 전체 격자를 저장하지만 정보가 너무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억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기억은 단기 기억과 작업 기억입니다. 시연, 리허설은 마음속으로 반복함으로써 단기 기억에 정보를 유지하는 처리 과정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받으면 단기 기억 장소에서 15에서 20초 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기 기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략을 사용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화번호를 줄 때 연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시연이 없으면 단기 기억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문자열을 기억하는 검사에서 몇 초 안에 검사를 받았을 때는 높은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15초 동안 지연되면 모든 문자열들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군집화, 청킹은 작은 조각들의 정보들을 더 큰 집단 혹은 덩어리로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기 기억은 약 7개 정도의 덩어리를 유지할 수 있고 한 단어가 10개 이상의 문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의 덩어리로 간주됩니다. 군집화는 단기 기억의 한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문자들을 하나의 의미 있는 항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는 단기 저장소에서 정보가 능동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작업 기억은 시각적 이미지와 언어적 정보를 저장하고 조직하는 하위 체계를 포함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체스판에서 말을 이동하려고 심사숙고할 때 말들의 배열을 기억하고 싶다면 작업 기억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작업 기억은 말들의 위치에 대한 시각적 표상과 가능한 움직임들에 대한 심성 조작을 합니다. 작업 기억은 지능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장기 기억은 롱텀 메모리로서 몇 시간, 며칠, 몇 주, 몇 년 동안 정보가 유지되는 장소입니다. 기억체계의 정보의 흐름을 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정보는 부화되고 저장되고 나중에 인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짐으로써 기억의 여러 단계들로 이동합니다. 첫 단계의 센서리 메모리는 주의를 준 것만 숏텀 메모리, 단기 기억으로 전달이 되고 나머지 정보는 유실됩니다. 두 번째 단계의 숏텀 메모리, 단기 기억은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리허설, 시연을 사용해야 됩니다. 롱텀 메모리로 인코딩되고 그렇지 않은 정보들은 유실됩니다. 세 번째 단계의 롱텀 메모리는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만 이 역시 손실될 수 있습니다. 롱텀 메모리 내용은 숏텀 메모리로 retrieval, 인출될 수 있습니다. 뇌에서 해마 부분은 지표, 인덱스로서 역할을 합니다.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데 해마 영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발작 예방을 위해서 축두엽에 해마가 제거된 FM이라는 환자의 사례는 단기 기억은 존재하지만 장기 기억은 사라졌습니다. 순행성 기억상실증은 새로운 정보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역행성 기억상실은 이와 반대로 사고나 수술 이전에 획득한 정보를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해마는 기억 유지에 중요하지 않아지는데 응고화라는 것은 consolidation, 기억이 뇌에서 안정화되는 과정입니다.
재응고화는 reconciliation, 기억을 상기할 때 기억이 흐트러졌다가 또다시 응고화되는 과정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FM 환자의 사진이고 왼쪽 그림은 축두엽에서 해마가 제거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연을 취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면은 기억의 응고화에 왕성한 역할을 합니다. 실험에서 단어쌍 맞추기 시험을 보기 전에 한 집단은 수면을 취하고 다른 집단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 때 수면을 취한 집단이 더 많은 단어를 회상했습니다. 회상 중 fMRI 촬영 결과에 따르면 수면 집단에서 해마가 더 활성화되었고 전두엽과 더 강한 상호작용을 보였습니다. 며칠 뒤 기억을 떠올릴 때 해마가 더 활성화된 것과 전두엽과의 상호작용이 촉진된 것을 통해서 수면이 기억 응고화에 관여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억을 회상할 때에는 해마가 덜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제는 기억과 뉴런과 시냅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 기억은 뉴런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는 것과 연관된다고 합니다. 기억들이 특히 해마에서 뉴런의 연결, 시냅스를 강화합니다. 첫 연구는 아플라시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장기 시냅스 강화는 Long-Term Potentiation, LTP라고 합니다. 뉴런의 시냅스를 통한 정보 전달이 연결을 강화하면서 추후 정보 전달을 더 원활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NMD의 수용체는 해마의 수용체 영역으로 장기 시냅스 강화에 시작을 조절하여 뉴런의 정보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글루타민은 흥분을 유발합니다. 해마에서의 장기 시냅스 강화입니다. 시냅스 전 뉴런은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를 시냅스로 방출합니다. 글루타메이트는 시냅스 후 뉴런에 있는 NMD의 수용기와 결합합니다. 시냅스 후 뉴런에서 이로 인해 자극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두 과정의 결합된 효과는 장기 시냅스 강화와 장기 기억 형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다달팽이 아플라시아는 단기, 장기 기억의 기저를 연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매우 단순한 신경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인출은 기억을 꺼내오기입니다. 인출 단서는 저장된 정보를 연합하고 마음속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도록 도와주는 외적 정보입니다. 부호화 특수성 원리는 정보가 초기에 부호화되었던 구체적인 방법을 회복할 때 제인 단서가 효과적인 단서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태 의존성 인출은 부호화하고 인출하는 동안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정보를 더 잘 기억할 수 있는 경향입니다. 전이 적절성 처리는 우리가 나중에 이용할 수 있는 인출 단서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했을 때 기억이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더 잘 전이된다는 것입니다. 음식도 아주 강한 인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빛, 냄새, 선율은 영향력과 정확성으로 인해 마치 과거로 가는 문이 열린 것처럼 기억을 생생하게 떠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것은 부호화에 해당이 되고 시험을 보는 것은 인출에 해당이 됩니다. 상태 의존성 인출에 따르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시험 볼 때와 같은 상태를 만들면 시험 볼 때 인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이 적절성 처리 실험의 예입니다. 1번 그룹은 train, brain처럼 단어와 라임이 맞는 단어를 생각하라고 하고 2번 그룹은 train의 의미가 무엇인지, brain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을 생각하게 합니다. train과 라임이 같은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받는다면 1번 그룹이 더 잘 대답할 것입니다. 반면에 train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는 2번 그룹이 더 잘 대답할 것입니다. 이처럼 한 상황에 대한 부호화 그리고 인출 맥락이
적절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 더 잘 기억하게 됩니다.